Oh,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The star is born, Elon. His name is Elon Musk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lon Musk.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오늘은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또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론 머스크의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나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미국 시장은 어떻게 투자를 해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디어스표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 더 자세하게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랑 같이 방송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기쁩니다. 네, 기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 이제 대통령에 곧 취임을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같이 지금 일론 머스크까지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될 것으로 일단 임명이 됐잖아요. 네. 주말 사이에 혹시 뭐 시청자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UFC 보셨나요? 그 자리에 네네, 갔죠. 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당선인이 같이 가서 조 로건과 함께 또 UFC 관람하면서 많은 또 근데 미국 그 관중들이 트럼프나 머스크를 엄청 좋아하고 막 환호를 하더라고요. 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트럼프 2.0 시대인데 어떻게 되는 걸까? 최근에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가 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요동을 쳤습니다. 네. 막 급등을 했다가 또 잠깐 멈추다가 어쨌든 이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는 펀다멘탈상의 변화라기보다는 네네. 앞으로 성장 기대치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그쵸. 당선에 대해서 이런 기대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일정 정도의 조정은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1분기하고 실제로 2분기에 앞으로 실적이 정말로 좋아질 것인지 네네. 또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4분기 실적에서는 또 어떤 성과를 보일지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성장 곡선을 탈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기를 가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우선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효율성 말씀하셨던 그 부서의 수장이 공동 수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앞으로 향후 그 테슬라의 주가에 사실은 내재적인 어떤 펀다멘탈과 외부적인 효과가 동시에 미치면서 대단히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출렁출렁 할 거다. 급등하고 급락하고 어쨌든 뭐 테슬라의 주식 자체가 급등 급락을 좀 보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이러한 이 급등과 급락의 어떤 변동성을 보이다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거고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인가가 전문가들에서는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일정 정도의 조정은 필수적인 것은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아서 1월 초반에 어떤 성과들은 좋게 될 텐데요. 이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도입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가 테슬라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는 아무래도 취임 이후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난다는 것은 2월 달부터 나타날 거고 2월 달이라는 것은 1분기 실적에는 직접적인 반영이 될 건데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테슬라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즉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됐을 경우에 테슬라도 손실을 이만큼 본다라면 GM이나 포드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만큼 보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분기 어닝콜 때 실적 발표 때 네. 일론 머스크가 2025년 상반기에 즉 내년 상반기에 모델 S 여러 가지의 복수의 새로운 신차를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네네. 신차 중에 하나는 어포더블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중저가 차량. 어포더블이라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 기관하고 가격 경쟁력도 갖게 될 것이다. 즉 보조금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라는 거고 이 자동차가 얼마나 순조롭게 생산이 되어서 대량 생산되고 또 고객이 소비자가 만족해서 얼마만큼 이 차를 살 것인가 이것이 과도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 타임 렉, 즉 시간의 어떠한 이 지연 상태를 만들어낼 것인가, 즉 보조금의 폐지, 신차의 출현에 이것이 가능하면 이것이 맞아 떨어진다라면 큰 손실 없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만들어낼 텐데 여기에 타임 렉, 즉 시간의 지연차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갭이 그러니까 좁혀지면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중국뿐 아니라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특히 신차에 의해서 새로운 판매의 어떠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것은 2분기 정도는 돼야 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좋은 소식들이 또한 여기서 연달아 들리겠죠. 예를 들자면 사실은 효율성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감축인 거고 인력 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는 스페이스 X 입장에서 볼 때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규제 담당자들을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FSD와 관련된 규제라든지 스페이스X에 대한 규제 부분에서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성장 기대치가 여기에 가미되면서 저는 다시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강 박사님은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런 일론 머스크의 이슈나 이런 이슈로 이제 주가가 움직일 것이고 실제로 이제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것들은 실적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저가 모델이 출시되면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봤을 때 맞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이 대세 상승이라든지 펀더멘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뭐 박사님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효율부 장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높게 잡는 해외 투자은행들, 투자자들이 많아요. 웨드부시에서도 제가 보니까 $500 목표 주가 잡았고, 뭐 롬바론 같은 경우에는 $1,500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또 궁금한 거는 뭐 최근에 뭐 어쨌든 비트코인에 많이 눈이 돌아가긴 했지만 캐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 건 그럼 뭐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펀더멘탈을 반영한 목표 주가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존 바론이라든지 캐시 우디는 조금 예외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전통적인 테슬라에 대한 이 불마고 그러니까 우호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고 있는 $1,500나 $3,000는 좀 예외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의외적인 거였고 또 모건 스탠리도 다시 또 목표가를 상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상향했던 근거들은 뭐냐면 자율주행 로봇택시 시대가 좀 더 빨리 올 것이다. 빨리 올 것이고 옵티머스도 좀 더 빨리 올 것이다. 이것을 디스카운팅했을 때, 즉 현재 가치로 전환시켰을 때 충분히 이것이 성장 가치가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마찬가지로 2025년 중하반기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가 여러분 올해 12월의 목표 주가는 아닙니다. 12월의 목표 주가가 아니라 보통 6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죠. 내년 이야기인 거고 내년에 제가 딱 말씀드렸던 2분기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위 로봇이라는 행사 10월 11일 있었던 행사에서 얘기했던 것은 2025년 상반기에 캘리포니아 주하고 텍사스 주에서 로봇택시에 준할 수 있는
unsupervised. FSK는 여러분 지금 현재는 supervised라는 단어가 붙는데 supervised는 인간 감독이라는 뜻이고 그쵸. 인간이 계속 운전대하고 앞부분을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unsupervised는 안 봐도 되고 핸들도 안 잡아도 되는 거죠. 누워있어도 실제로 되고. 레벨 4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테스트에 들어간다는데 이것도 앞당겨질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는 대단히 펀다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긴 여러분 다 if가 붙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 했는데 막 사고가 막 발생한다. 그쵸, 예. 뭐 이러면은 사실은 부정적인 중단이 영향을 미칠 되겠죠. 수밖에 없지만 사고가 없이 사람들이 이것이 일종의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쵸. 테스트가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 진행되면 지금도 FSD는 구매할 수 있거든요. 월 단위로 그쵸. 되면 저거 정말 괜찮은데 나 한번 FSD 구매해 봐야지. 구독 구독자들이 시작을 늘어나겠죠. 신청하겠죠. 그래서 구독자가 실질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펀다멘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unsupervised 비감독하에 작동되는 FSD 테스트가 시작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고 이것들이 대부분 2050원에 몰려 있고요. 여러분들 거꾸로 입장을 보셔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베팅을 하고 올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트럼프 손자가 말했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안에 새로운 엉클이 들어왔다. 그 가족 사진도 같이 찍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가족에서 하나의 엉클이 들어왔다는 거고 되게 큰 영향인데 실제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영원히 트럼프 가문의 엉클로 남아 있고 싶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일론 머스크는 대단히 목표지향적인 겁니다.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죠.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트럼프 2기 집권기에서 상반기에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걸 다 이루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올인을 하고 저는 본인 사업을 어쨌든 진행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효율부 장관이 됐을 때 뭐 정부를 뭐 예산을 삭감하고 인원을 줄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 뭐 전기차, 우주, 네. 뭐 로봇 네. 이런 것들의 규제를 실제로 막 줄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선은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여러분 팔콘 9이나 스타쉽은 매번 띄울 때마다 정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텀이 굉장히 길잖아요. 길죠. 그러니까 대단히 빈번하게 준비들은 다 돼 있어서 훨씬 더 프리퀀시, 즉 반복성을 가지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싶은데 이게 대단히 느려지고 있다는 거는 자본 수요가 그만큼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FSD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년 초에는 버전 13이 나온다라는 거고 버전 13에서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언슈퍼바이즈드로 갈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신뢰도가 있게 시장에서 나올 때 이것이 중국이나 유럽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대단히 속도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장에 관련 부서의 인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위축 효과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할 경우에는 우리 부서부터 감축에 들어가거나 피해를 받거나 왜냐하면 지금 보셔야 될 것은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옳건 그런 간에 트럼프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자기가 1기 집권 시기에 성과를 많이 못 냈던 것은 연방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 도와줘서다. 협조가 안 돼서 그랬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오바마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 정부라고 해서 섀도우 거버먼트라고 해서 그림자 정부가 뭔가 자기를 방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화당의 싱크탱크에서부터 법률안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연방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의 법안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또한 좋게 물론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있어서 좀 지연될 수 있지만 하원과 상원까지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이 법안이 우선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즉 효율성 부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겠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의 법이 통과되려고 하려고 한다면 걸려도 한 5, 6개월은 최소한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럼 내년 여름부터 효과가 날 수 있지만 그 전에 준비가 이루어지고 공무원들과의 면접이 일어나고 실사가 이루어질 때부터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 규모로 될지는 벌써 느낌이 공무원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일론 머스크에게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진보적인 언론이라든지 뉴욕타임즈라는 데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은 되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주로 이런 거 뚫고 지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뚫고 지나가서 자신의 이익으로 전환을 저는 2025년에 다 끝낼 거라고 봐요. 내년에요? 왜냐하면 2026년, 2027년 가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어떠한 사실은 지지도를 받을지도 모르고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이것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연임이 못하죠. 연임이 불가능한 네.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나이도 이제는 그쵸. 그때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쵸. 초기에 승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테슬라의 운명, 스페이스의 운명은 2025년에 저는 결정된다고 보고 내년에 있습니다. 다 결정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못 내면은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 이후에 들어서는 정부에 의해서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잖아요. 되돌려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역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 시장에서의 세기를 받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장을 확장해야만 하는 숙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 스페이스X도 저는 IPO를 기업 네, 공개를 준비하잖아요. 2025년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 테슬라의 운명을 가름하는 해가 내년이다. 2025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미국 쪽의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내년에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거다. 어쨌든 드라이브를 빠르게 걸 텐데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는 엄청난 빠른 성장 속도나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거고 뭔가 걸림돌이 자꾸 주춤주춤 뭔가 걸림돌이 걸린다 하면 이제 정권 말기로 갈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네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어쨌든 뭐 IRA가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지난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빠진 게 결국에 IRA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 그런 계획 준비한다는 건데 근데 또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이 IRA와 관련해서 본인은 찬성한다.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이제는 본인은 뭐 전기차는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 우주나 다른 산업에 더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뭐 이미 전기차는 다 됐어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크게 볼 때는 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이번 올해 7월 달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카 컴퍼니, 자동차 기업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 네네. AI와 로보틱스 회사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전환을 함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카 컴퍼니를 자동차 회사를 버리고 AI 로보틱스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자동차 회사의 기반 위에서 이것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웨이모,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로보택시하고 테슬라가 갖고 있는 FSD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웨이모는 계속해서 그 로보택시를 만들어야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지만 테슬라는 지금 현재 총 700만 대를 생산했는데요. 그중에 한 400만 대 정도가 넘게가 FSD 기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 대는 FSD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지금도 쌓고 있는 거죠. 지금도 쌓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전환이 되면 어마어마한 시장의 그쵸. 파급력들을 네.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카 컴퍼니 이걸 인스톨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깔려 있는 게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가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아마 내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월가에서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내년에 250만 대 정도는 팔려야 돼요. 올해는 180만 대지만 네. 내년에는 저가 모델도 나오고 모델 그 차 라인업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약 한 250만 대 정도는 팔려줘야 되고 이 250만 대가 팔려야 FSD의 시장성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 컴퍼니로서 의미도 중요한데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는 이제는 흔히 말하는 프라이스 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가격 경쟁력, 가격의 동질성, 내연 기간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저 아직 내연 기간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가 지금 갖고 있는 스텔란티스에 도움이 네. 되는 일이다라는 거고 이미 비아디와 모델에도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비아디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전기차 시장은 재편하겠다. 물론 여기에 가까스로 현대 기아차가 올라탔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3대 기업이 즉 테슬라와 그리고 2위에 근접해서 비아디 또는 저는 1위, 1, 2위는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번에 뭐 비아디가 매출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건 대부분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나온 네, 것이지 그렇죠. 전기차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아디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가 현대기아. 조금 거리를 두고서 쫓아가고 있는 형세가 지금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폭스바겐, 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독일 기업들, 프랑스 기업들, 이탈리 기업들 지금 뭐 일본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기업들도 말할 것도 없이 한참 뒤처져 있으면서 이 내연 기관이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시장의 자신감을 이미 회복하고 있고 민주당하고 등을 돌린 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너무 GM하고 포드의 전기차 전환에 밀어주니까. 밀어주니까 왜 저기는 이미
저런 데를 버려야 사실은 전기차로 전환이 가는데 네네. 너무 여기를 복돋아 줬다는 부분들이 갈등 포인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전기차로서도 충분히 저는 2025년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테슬라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FSD나 앞으로의 단계를 가기 위해선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더 많이 깔리고 맞습니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을 텐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신 저가 모델이란 말입니다. 네. 모델 2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깔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작년이었나요? 멕시코 쪽에 네, 이 공장. 모델 2를 만들 수 있을 저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만들 거다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상충되는 것이 트럼프 이 당선인은 어쨌든 멕시코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관세를 굉장히 매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충당을 할 수 있나요? 우선은 후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아, 우선은 이 전략 때문에 멕시코가 어려워진다는 판단하에서 테슬라는 무엇을 했냐면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공장 규모를 거의 2배 가까이 증설하고 있고요.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 공장도 생산 규모를 2배 가까이 지금 늘리고 내고 있어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텍사스 기가팩토리하고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250만 대를 목표로 한다면 250만 대 만드는 거는 현재 캐파시티, 그러니까 생산 능력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테슬라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연간 1천만 대를 생산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멕시코 공장이라든지 또는 중장기적으로 인도 공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장들이 필요한데 테슬라가 이런 전략은 수정을 했어요. 우리는 연간 500만 대 정도 뭐 하든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1000만 대 목표는 이제 우리는 전략적 목표에서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이 당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걸 허가더라도 이거는 긴장이 쉽지 않은 것이 공장이라는 건 1년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다양한 허가들도 필요하고 공장을 증설하고 거기에서 가동을 테스트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멕시코 기가팩토리는 중장기적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도 예외 조항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될 건 2016년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관세를 올릴 때 대중국 관세를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예외 조항으로 기업을 하나 선택을 해줬어요. 그게 애플입니다. 그렇죠.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대단히 80% 정도는 되는데요. 그렇죠. 중국에서 생산되고 한국에 제품이 들어가도 관세를 완전히 추가 관세를 주지 않았어요. 이러한 정책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정책에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 자체가 완전히 계획에서 철회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테슬라에게 급한 우선순위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멕시코 기가팩토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텍사스라든지 상하이에서 이 부분은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결국에는 그러면은 뭐 이 테슬라가 그 과거에 이 트럼프 1기 때 애플을 예외로 쳐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테슬라를 예외로 쳐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자, 뭐 우리가 우주 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팔콘 이제 스타쉽 발사가 오늘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거기에도 아마 제가 보기엔 트럼프 갈 것 같은데. 스타쉽 발사가 또 성공하면 이건 테슬라에도 또 긍정적 주가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 성장 기대치 이런 영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죠. 네. 네, 다음에 한번 요거는 또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네요. 자, 오늘 인사이트 이 테슬라와 관련된 투자 전략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